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평소 생활 수행에 좋은 선법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선법 동작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집에 계시는 분들도 가부좌나 반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이 기본 동작들을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선법의 어떤 동작부터 배워볼까요? 네, 우선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고치법입니다. 고치법이라는 것은 치아를 마주치는 방법인데요. 눈을 살짝 감는 듯 마는 듯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랫니를 윗니에 부딪히는데 너무 세게 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가볍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정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36회를 하는데 거꾸로 셉니다. 숫자를. 그것은 이제 정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몸 안에 힘을 기르기 위해서 눈은 윗가프를 살짝 힘을 빼고 살짝 내려 감습니다. 네, 고치법으로 선법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고치법을 마친 뒤에는 첫 번째 행법인 산택통기법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을 삼관통기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전후운동입니다. 자, 보십시오. 저때 중요한 것은 아주 천천히 해야 되고요. 지금 손을 피면서 폐기법을 하는 겁니다. 항문을 조이는 거죠. 올라올 때도 천천히 올라와야 합니다. 네, 폐기를 함께 하라고 하셨는데 네. 폐기는 또 어떤 동작인가요? 이 폐기법이라는 것은 항문을 조이는 그런 방법입니다. 기가 새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요. 항문의 탄력성을 기르는 훈련인데요. 항문이 굳게 닫힐 힘이 없다는 것은 인체 전체 기능이 쇠퇴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편소 운동으로 항문의 힘을 길러줘야 됩니다. 항문에 힘이 없어지는 노인들 보면 중요한 자리인데도 방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항문에 힘이 없어서 그런데 항문에 힘이 없다는 것은 원기가 부족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항문의 탄성을 기르는 방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문에 탄력성이 생기면 정력이 있다는 뜻이고 젊음을 찾는 아주 첫 번째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항문의 탄력성을 기르는 훈련법인 이 폐기법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폐기법을 할 때 눈을 지그시 감는 것이 중요한 비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산택 통기법을 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도 궁금한데요. 산택통기법은 신수기를 길러줍니다. 행법 중에서 숨을 멈추고 항문을 조이는 폐기법은 요가 중에서 생명의 근본이 새 나가지 않게 하는 물라반다와 같은데 인맥과 동맥, 충맥의 결합을 강화해 줍니다. 따라서 항문 주위의 질병, 여성의 요실금, 남성의 조루증, 정력감퇴 등을 예방과 치료하고 노화를 지연내지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인체 조직 구성을 강화시켜서 얼굴이나 신체가 비뚤어진 것을 바르게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숫자를 세서 정신을 집중하는 것, 들숨 날숨을 조절하는 것, 전후 굴신운동 하는 것이 삼위일체가 되면 심신합일의 경지에 올라 허심합도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산택 통기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다음 동작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법 동작 어떤 건가요, 박사님? 다음은 이제 상하 운동인 택천괴법입니다. 한번 보시죠, VCR을. 이 선법은 삼관통기법의 강도를 높인 것으로서 하늘을 쳐다보는 게 특징입니다. 이 행법도 서서히 하는 것이 원칙이나 어려워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앉아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계속해서 영상을 보면서 함께 해보겠습니다. 끝에 가서 저렇게 폐기를 하면서 한 번 더 힘을 주는 것이 요점이 되겠습니다. 가부좌가 좋지만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숨을 들이쉬면서 팔을 올려서 손깍지를 끼고 손바닥이 위로 가게 뒤집으면서 머리를 들어 하늘을 쳐다봅니다. 이때 힘은 빼고 곡지를 의식하고 등뼈를 세워야만 손이 올바르게 올라갑니다. 둘째로 처음 동작은 준비 자세에서 숨을 내쉬면서 허리를 천천히 굽히면서 두 손을 앞으로 내리는데 손바닥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내립니다. 이때 등뼈를 쭉 펴고 명문부터 내려가야 하고 어깨부터 내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최대한 허리를 구부려 숨을 내쉰 후에 숨이 다 빠지도록 배를 한 번 더 눌러 손을 앞으로 더 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극점에서 잠시 숨을 멈추고 하나, 둘, 셋 동안 머뭅니다. 이때 고치법을 하면서 항문에 힘을 주어서 폐기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 다음 숨을 들이쉬면서 허리를 세우고 손을 거두어 들인 후 양팔을 좌우 벌리면서 올리는데 어깨 높이로 수평이 될 때까지 손등이 위로 향하게 하고 수평이 된 후에는 손바닥이 위로 향하도록 해서 수직이 될 때까지 올립니다. 이때 얼굴은 정면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집중해서 숫자를 세고 호흡을 조절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택천쾌법의 효과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박사님? 이 행법은 삼간통기법의 효과뿐만 아니라 고개를 드는 행법이 추가된 것이 특징입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면 등뼈가 직선으로 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뇌수가 골수로, 골수가 뇌수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이러한 것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뇌수와 골수의 상태를 조절하고 뇌수, 골수를 든든하게 말하자면 진액을 충만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 펌프질로 물을 퍼올리는 것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행법은 심기, 심장 기운을 좋게 하고 기경팔맥 중에서 동맥, 인맥, 충맥의 결합을 강화시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선법도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이번에는 좌우 운동인 귀비법입니다. 이 귀비법을 영상을 보면서 들어보시죠. 정자를 한 후에 두 손을 엄지손 위로 가도록 왼쪽 엄지가 위로 가도록 깍지를 낍니다. 깍지를 낀 상태에서 손을 앞으로 해 자기 숨에 따라서 숨을 내쉬면서 어깨까지 수평이 올라가게 합니다. 숨을 멈춘 상태에서 손은 오른쪽으로 머리는 왼쪽으로 동시에 수평으로 최대한 확 돌렸다가 원 상태로 돌아옵니다. 자기 숨에 맞춰 숨을 들이쉬면서 손을 밑으로 내립니다. 다시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합니다. 전신에 열감이 나고 이마에 땀이 나도록 반복해서 실행을 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귀비법의 효과도 함께 알려주시죠, 박사님. 네. 귀비법은 비장을 좋게 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경팔맥의 대법과 음교맥, 양교맥, 음유맥, 양유맥을 강화하도록 합니다. 네, 숨을 멈춘 상태에서 이 깍지 낀 손과 머리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또 숨을 들이쉬면서 손을 아래로 내리는 호흡법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선법 동작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동작인가요, 박사님? 네, 이번에는 이제 오관도인법입니다. 이것을 이제 도인 안마 또는 안마 도인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한번 VCR을 보시죠.
눈 마사지법이 있는데요. 손바닥, 두 손바닥을 열이 나도록 비빕니다. 비비는데요. 처음에서부터 세게 하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천천히 비비다가 마지막 순간에 세게 비비면 손바닥이 따끈해집니다. 그것을 눈에 갖다 지그시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식으면 다시 또 손을 비벼서 따끈해지면 또 눈에다 대고 하는 이런 방법을 14번을 해야 됩니다. 14번. 이것을 하면 바로 눈이 맑아지고 또 눈에 어떤 풍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지 않고 눈에 백내장, 녹내장 같은 것도 많은 수준에서 예방이 될 수가 있고 한의사에 의하면 이 눈 운동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운동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눈, 코, 입,귀를 운동시킴으로써 이 눈, 코, 입,귀는 오장의 구멍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코는 폐의 구멍이 되고 귀는 콩팥의 구멍이 되고 입은 비장의 구멍이 되고 혀는 심장의 구멍, 눈은 간의 구멍입니다. 이 오관도인법은 바로 이러한 오장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동작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작이 간단하기 때문에 집에서 잠깐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동작들인데요.